저는 그 2월 8일에 2월 7일에 학원을 등록해서 2월 8일에 시작해서 5월 9일에 시험을 쳤으니까 석 달 딱 됐거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경험이 많지 않고 또 공부 방법도 저는 사실 좀 달랐다고 생각돼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랑 좀 비슷한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이런 공부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,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이게 좀 반대로 나왔긴 했는데요. 저는 이제 실제 공부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한 거는 용어를 제일 많이 투자했습니다. 석 달 중에 2달 2주를 용어 공부했고 서술은 딱 2주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좀 반대로 나와서 저도 좀 놀라운 부분이고, 밑에 적어드린 숫자는 작성한 페이지 수입니다. 용어에서 12페이지, 그 다음 서술은 거의 14페이지씩 거의 가득 다 채웠는데 용어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용어는 실제로 절대 공부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절대 공부량 자체가 그 2.5개월이고, 또 저는 이렇게 생각보다 공부 시간을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왜냐면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회사 퇴근하고 한 10시 정도까지는 그래도 옆에 야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신경 쓰여서 했는데 10시 돼서 이제 다 가면 이제 저도 이게 집중이 안 돼서, 쳐다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중이 안 돼서 매일 공부는 6시부터 한 10시, 한 4시간 정도 했고, 제가 따져보니까 석 달간 총 다 공부한 시간이 한 280시간에서 한 30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용어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 왜냐면 용어는 진짜 공부한 양에 그대로 비례하기 때문에 양을 많이 가져가지 않으면은 저렇게 되고, 또 용어는 제가 푼 문제가 완전 정반대로 자신 있었던 문제는 11점 나온 것도 있고요. 몰라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적었던 거는 23점이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꼭 제가 생각하는 채점 기준과 이렇게 바라는 채점 기준은 크게 다를 게 없고,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어는 개인별 양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 뭐 제가 경험상 드릴 말씀은 없고, 다만 이제 서술은 어떻게 했나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서술은 제가 원래 시험이 4월 11일이었습니다. 저희 회차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저는 2달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이건 안 된다, 122회를 준비하고 경험으로 쳐보자 했는데 중간에 이제 한 달이 연장이 됐죠. 그래서 저는 연장된 요때 이제 공부를 한 거거든요. 요때는 계속 서브노트만 만들다가. 그래서 요때 공부를 했는데, 서술은 그러면 이제 뭐가 도움이 됐냐. 여러 가지가 겹치는데 저는 서술반만 수업을 들었습니다. 서술반만 수업을 듣고, 서술반 중에서도 세 번 수업을 듣고,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는 집에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수업하는 거를 반대를 해서 저 영상으로 계속 봤었거든요. 영상으로 수업을 듣고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첫 3번 수업에서 시험 치는 요령은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답안지 작성하는 그 프레임이나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, 아이템을 뭘 갖다 넣어야 되는지. 저는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서술은 그냥 어느 순간 딱 감이 왔는데 자신이 생기더라고요. 어떤 거냐면, 이게 소위 우리가 전가의 보도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전가의 보도. 어느 문제가 나와도 언제든지 다 갖다 쓸 수 있는 아이템이 무조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마감공사. 마감공사의 1번 문제점 아이템은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부동치마입니다. 마감공사인데 부동치마. 부동치마 하나 나오면 4줄, 5줄은 쓰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마감공사의 문제점, 사실 마감공사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. 콘크리트의 문제점, 품질이거든요. 그럼 품질
기준을 잘 세워라. 품질 기준표. 이건 이제 문제점이 아니라 대책에도 들어가죠. 그러면 실험실 사이즈는 얼마고 몇 억 이상에는 고급, 뭐 몇 억 이상에는 중급 하는 이거 하면 또 5줄 또 들어가거든요. 저는 이렇게 해서 문제점 나오면 5개,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 나오면 5개. 그럼 총 10개인데 이렇게 항상 표 같은 거를 진짜 무조건 공통 아이템이니까 무조건 갖다 쓰면 됩니다. 부동침, 그 2, 3, 4교시 채점위원 바뀌는 거 아시죠? 제가 똑같은 아이템 계속 쓰면 부끄러울까봐, 이 채점위원이 막 채점하다가, 이 사람은 또 이거 또 썼네, 이렇게 할까,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, 똑같은 아이템 다 쓰셔도 됩니다. 대신 칸만 채우면 되니까. 제가 14페이지를 그렇게 해서 채운 겁니다. 공통 아이템. 근데 공통 아이템은 어디 나오느냐? 장판지에 나오지 않죠. 장판지에 자기가 그려야 됩니다, 이렇게. 그 해당하는 공종에 필요한 공통 아이템은 그림도의 책에 다 있어서 저는 원래 2달간은 뭐 이게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그려놨던 그거를 마지막 3주에 보면서 이제 느낀 거죠. 그래서 마지막엔 3주 동안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,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심지어 내가 그 공법을 몰라도 쓸 수 있겠구나.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묻는 거에 대해서 맞춰주기만 하면 적는 방식은 전부 그 공통 아이템만 다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아까 아쉽게 가셨는데 그 개요를 어떻게 적으시느냐. 개요는 문제를 거의 되풀이하는 겁니다. 문제를 되풀이하는데 내가 이 문제에서 공통 아이템 뭐뭐를 넣어서 적어야 되니까 뭐 좀 품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고품질, 아니면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결국 추구하는 바는 합리적인 공사니까, 저 합리적이란 말 이게 3, 4, 12, 12문제 다 적은 것 같습니다. 고품질, 합리적, 안전성, 이 3가지를 그냥 때에 따라서 돌려가서 쓰시면서 개요에 있는 말을 결국 결론에 가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개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적고, 그 다음에 이제 재원 정도 하나, 각자 생각하시는 재원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결국 문제점과 대책이면 문제점 아이템, 그리고 대책의 아이템,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공통 아이템만 찾아서 진짜 전가의 보도처럼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걸 다 쓰시면 될 것 같고,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많이 도움됐던 거는 이 홈페이지나 유튜브 종로기술사학원 딱 들어오면 합격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됐거든요. 이게 정말 힘든 공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여기 합격자 이 영상을 들으면 자꾸 포기하고 싶은 것도 다시 힘을 주니까 꼭 이렇게 다 씻고 자기 전에 영상을 꼭 한 2개씩은 보고, 같은 분 영상도 진짜 거의 뭐 대사 외울 정도로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얼마 시간 남지 않았는데 제가 경험상 해보니 3주면 정말 충분하니까 공통 아이템을 뭐 많이 외울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냥 표 하나 외우는 거니까 그냥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,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솜씨가 좀 없어가지고 실제로 그림은 많이 안 그렸습니다. 저는 오히려 텍스트가 많았고, 그래서 그림을 좀 자신 있게 그리신다 그러면 그림을 많이 그리셔도 좋고, 저는 어쨌든 최대한 채우는 걸로 했으니까 뭐 다들 피곤하신 시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.